농심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30만 원에 20%예. 30만 원에 20%요? 예. 저는 농심이라고 하는 이 기업도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예. 네, 일단 식음료 파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기가 안 좋더라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장사가 안 될 수가 없는 산업이 식음료 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이 이렇게 좀 이렇게 벌었을 때 나갈 때가 많아져가지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연금도 많이 내야 되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낼 돈이 많아지게 되어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을 때 핸드폰 안 사고 옷은 안 사고 이래도 먹을 거는 어쨌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먹는데 먹는 먹거리 쪽들이 왜 괜찮을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요. 이게 점점 이제 돈이 없어지고 돈이 줄어들게 되고 쓸 돈이 작아지게 되면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 뭐 생각 한번 해보세요. 80년대, 90년대 외식하면 잘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외식을 간다라고 하면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정도로 외식하러 가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G.O.D 노래를 보면 어렸을 때면 난 라면이 되게 싫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맨날 라면 끓여 먹었다고. 그런 식으로 돈이 점점 벌이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거나 쓸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간편식품 쪽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식음료 파트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대로 좀 중간에 매도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다 들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대로 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올라가든 말든 간에 더 올라간다고 누가 말하든 간에 수익은 났을 때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한 10%대에서 한 3%대 수익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과감하게 3분의 1 정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 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팔아놨는데 떨어지게 되면 또 사면 돼,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난 수익도 챙기고 농심은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려갔을 때 또 사면 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본전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올라왔을 때 매도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올라가게 되면 남은 걸로 수익 보면 됩니다. 나머지로 목표가로는 한 38만 원 정도 정고점을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매도를 3분의 1 정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올라가든 말든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저는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 매도, 나머지는 38만 원까지 보되 아니다 싶으면은 팔고 다른 거, 식음료 파트 중에 아직 안 간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다시 사가지고 또 수익 내면 돼요. 그래서 매매를 조금 융통성 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지금 TV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화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니야, 농심이 아직. 자, 전화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6,600원에 50%. 46,000원 50%면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별로 안 좋은데 산 거네요. 그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요. 사놓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걸 보면 일동제약도 이렇게 막 올라오고 내려오고 했던 게 뭐 감기약이니 뭐니 지금 뭐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막 급등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 치료제니 뭐니 이런 게 뭐 허가를 받네 안 받네 이런 것 때문에 급등 나오고 했던 건데 사실상 코로나라는 게 치료제가 있냐 없냐로 따져본다면 없어요. 코로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생기는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을 우리가 치료제라고 보통은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약이 있냐라고 하면 그건 없어요. 그 모든 의사들이 다 압니다. 세균은 죽일 수 있어도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력이 싸워줘야 되고 그 면역력이 싸우다 보니까 몸에 열도 나기도 하고 기침을 하기도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막 힘든 거거든요. 어지럼증이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몸이 더 잘 싸워줄 수 있게끔 열도 좀 낮춰주고 구토도 좀 안 하게 해주고 뭔가 설사도 안 하게 해주고 두통도 좀 없애주고 그런 식으로 완화시켜주는 약들을 우리가 보통 치료제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잘 안 먹어도 괜찮아요. 요즘에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 보면 뭐 코로나 치료제 뭐 렘데시비르 이런 거 먹습니까? 안 먹어요. 집에서 쉬고 있지 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감기 걸리면 잘 쉬면 낫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코로나도 사실 그런 쪽인데 감기보다 독감보다는 독한 쪽이다 보니까 치사율이 높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치료제도 한때 핫했고 한때 흥했고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필수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아직까지 임상이 완벽하게 뭐 허가가 난 것도 아닌데도 그걸 먹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동제약이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인가라고 하면은 사실상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영업이익이 완전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약 만드는데 돈을 많이 써서 그런지 걸지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이 듭만큼의 효과를 보면서 많이 팔릴 수 있는 약인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 뭐냐면요. 개인들은 이런 뜬구름을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에 따라 붙어가지고 떨어지고 나니까 잘못 썼나 봐요가 되는 거예요.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 수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벌어졌지만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투자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맨날 이렇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번엔 그럴 수 있지만 다음에 안 그래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제발 뜬구름 잡는 소리에 당하지 좀 말자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건 재료가 이렇게 뭐 임상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가 났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재료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것 될까 안 될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올라왔는데 되고 나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생일 선물도 뭐 받을까 할 때는 기대가 되다가 받고 나면 다음 날 어때요? 허무하고 이제 뭐 생일 선물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없나요? 생일 지나고 나면은 딱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걸 우리는 재료 소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자세가 나온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약 바이오가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급락을 하면 단기 급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단기 급등 나올 때서는 36,000~37,000원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손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6,700원이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예, 36,000원쯤 되면은 그 언저리를 해서 아니다 싶을 땐 팔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문가가 말하는 가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기서 판단 생각하지 마세요. 네. 36,000원을 목표로 잡되 35,000원이면 어떻고 34,000원이면 어떻고 4만원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힘을 보고 판단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누가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저랑 매일같이 연락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할 줄 알아야 될까요? 본인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나노 신소재 나노 신소재고요. 78,000원에 80%. 78,000원에 78,000원에 80%. 78,000원에 80%면 뭐 지난주에 샀나요? 예. 저번 달에 29일 날 좀 샀어요. 뭐 일단 이런 기업들은요 사실 상담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나노 신소재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단타를 하러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78,000원대는 박스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위쪽에서. 그 박스권 쪽에 아래쪽에 사서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일단 목표는 95,000원을 잡고 대응해가지고 올라온 족족 팔아내야 되는 기업이 될 거예요. 단타는 올라올 때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계속 팔아내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올 때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 시청자님께서 이걸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여기에 사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완전히 진짜로 어떻게 가능하다면요 찾아뵙고 뜯어 말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무릎 꿇고 빌고 말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왜 사람들은 왜 이런 고점에 장기 투자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저점에 사가지고 오래 가져가서 수익을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송중기 씨가 분당 땅을 주세요 해가지고 분당 땅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갔을 때 파는 투자를 했지 제일 비싼 땅을 달라고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송중기 씨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어가지고 분당 완전히 허벌판을 달라고 했는데 강남 땅 주세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지금 이렇게 비싼 노른자 땅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려고 하는지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단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9월 달에 한 97,000원 할 때 일부 팔아가지고 조금 소득을 봤거든요. 네. 조금 쉬었다가 지금 저번 달에 들어갔는데. 원래 그래요. 수익 받다가 아이고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수익 받네. 요 놈은 효자다. 그러니까 또 사면 또 수익 나겠지. 아이고 또 준다. 아이고 효자다. 또 사면 또 수익 나겠지. 왜 안 주지? 아이고 왜 이렇게 박살났지?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익 볼 내려갔는데. 때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라고 단타로 저는 네. 다 빨리 정리하시는 것을 보고 목표가는 9만 원대를 잡고 단기적인 수익을 빨리 챙기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제 말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사서 또 수익 나네 하다 보면 진짜 왜 제가 마지막에 물려가지고 수익 낸 거 도로 다 뱉어내야 된다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제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는 중간에 겸손하게 그만두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9만 원 되면은 팔까요, 일부? 저는 수익 났을 때 팔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